안녕하세요. 주천구수 송주호입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전반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네, 힘내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장이지만 또 반등이 나오니까 또 그걸 이용해서 좀 현금도 좀 비중도 좀 늘리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오늘 시장에서 또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대세 하락장에 대한 뭐 그런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이제 40강에서 이제 대세 하락장 진입일까에 대한 뭐 그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뭐 주로 이제 시장의 악재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려진 부분들인데 워낙 최근에 이제 수급도 좋지 않은 부분에서 또 선물 시장까지 이렇게 이제 많은 자금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니에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두 피곤한 날이실 것 같아요. 상당히. 네, 그래도 힘내주면 좋겠고요. 네, 저도 힘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워낙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대하락장인지 단기 이렇게 외부 변수에 의해서 외부 악재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예측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현금을 비중을 늘린다든지 어떤 리스크를 집중해서 대응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이제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뭐 시장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점검하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네, 오늘 이제 흐름을 어느 정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한번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확대가 안 되는데 일단 제가 펴서 보면 네. 일단 오늘 이제 시장 급락이 나면서 거래대금은 한 10조 원을 넘은 것 같아요. 넘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보면 예, 뭐 외국인이 뭐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당히 매도가 뭐 이렇게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200억 대의 매도가 나왔다가 장 막판에 한 200억 정도 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를 줄곧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 거의 이제 시간에 이게 현재는 이제 4천억대 매도 있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에. 그래서 원래 기관이 한 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보면 한 1,500억 정도 줄어든 모습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외국 시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기관이 한 2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막 이 동시효과 10분에 이 여기를 보면 3시 20분 전까지는 매도가 한 2,600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2,600억 정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 10분 호가 시간에 플러스로 돌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거래대금을 보면 상당히 이제 엄청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6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26조 3천억을 넘어가는 선물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금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가면서 하방을 아래쪽으로 누른 거죠. 하락 쪽에
예, 지수를 이렇게 강하게 누르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반전시키면서 올라가는 거죠. 반전시키면서 마지막 종가에 서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은 그나마 여기서 매도로 끝났으면 그랬을 텐데 그나마 순매수 전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파생 쪽에서 선물 시장에서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생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했다는 부분이 이양거리고요. 최근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선물 시장에 특히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 많이 지금 매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 네, 여기를 벗어나니까 이 라인 하단 박스권에 있는 라인을 벗어나니까 이제 한번 그때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오면서 이 벗어난 이후에 이제 갭 하락이 있었죠. 그런 이후에 이제 반등을 잡아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일단은 어떤 이제 저점 테스트 구간을 진입해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2100을 내려가게 되면 역사적인 이제 PBR로 0.9배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산가치보다 지금 아래에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000도 깰 수는 있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하단에 이제 어느 저평가 중에서 이제 저점에서 좀 이제 바닥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워낙 시장이 심리가 안 좋을 때는 2000도 깨고 2000포인트를 깨고 한번 깨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지금 20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과거 이익별로 봤을 때 상당히 하단부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저점 영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포인트 가까이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지지력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런 본수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수 커지기 때문에 어느 지수대 포인트에서 저점이 되느냐는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심리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하게 되면 어때요? 곧 상승할 때도 보면 이렇게 이어갈 때 보면 오버슈팅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가매도 구간으로 슉 내려갔다 올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를 쭉 깨고 내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겠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변동수 구간에 있을 때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셀트리온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을 해볼 텐데 워낙 바이오 깨지면 코스닥의 바이오가 40% 비중이다 보니까 전체 흐름에 다른 업종까지 다 확산해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이 700선이 이제 저점이 704가 지난번 이제 저점이었는데 아마 700 지금 미국이 급락 나오거나 그럴 때는 많이 나온다면 700선을 이제 지지 테스트하는 그런 걸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깨고 내려가면 어떤 이제 패닉 상태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코스피가 좀 진정된 흐름을 보여야지 2000선에서 진정된 흐름을 보여야지 이제 코스닥도 2선에서 좀 정리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쌍바닥 패턴 하나 만들어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때처럼 이런 바닥을 만들어주고 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또 반등이 나왔죠. 저점 확인이 되어야지 수급이 들어오죠.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저점을 700선 때는 지켜주는 나와야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 나왔을 때는 다시 어느 20선 내려오고 있어서 저항 구간에
다다른 단기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제 돌파해서 가기는 어려운 구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은 흐름이 아닐까 그런 예상해 봅니다. 워낙 자금이 빠져나가면 코스피 쪽에서 많이 먼저 나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이제 전체 안정권으로 가려면 일단은 이 저점 부근에 왔었던 이 750선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20선과 맞물리겠죠. 750선하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을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좀 이제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드려보고요. 일단 이런 사방에서 봤을 때 다우하고 이제 나스닥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양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 아직 240선을 지금 지켜서 가고 있고요. 지금 120선을 딱 걸쳐 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 전에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이 240선을 지켜가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꺾어 내려가면 어느 정도 하락장, 어떤 이제 뭐 대세 하락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정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240선 지켜나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근처 240선 근처는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독일 쪽은 이제 자동차 비중이 워낙 큰 상황입니다. 산업 섹터 뭐 자동차 뭐 폭스바겐, 벤츠, BMW, 아우디 다 이런 부분이 이제 독일 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의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 강하게 이렇게 반등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독일 어떤 신흥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보면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뭐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하락 원인이 되는 부분이죠. 대만도 이렇게 그동안 잘 버텼는데 10월부터 해서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대만 상해 지수는 지금 하락 파동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왔지만 결국은 또 여기서 21선, 60선이 아랫방향이다 보니까 저항을 받는 모습에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야지 하락에서 다시 변곡점을 만들고 돌아가겠죠. 한주 차트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율은 지금 현재 지금 상승 추세 이후에 지금 계속 어떤 이제 행보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 현재 상태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추세 선상 이제 상단 쪽에 포진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꼭지점을 이때 한번 한번 찍었었죠.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은 상승 이후에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려면 이제 이하나 한류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를 돌파하면 상당히 시장이 혼란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 상단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때 고가가 1144원 정도인가 1145원 넘어가게 되면
좀 환율이 이에 뚜껑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또 외국인 수급도 안 좋아지고 어떤지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위안화를 보면 이제 힌트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결국 여기 뚫는다는 것은 위안화가 7위안으로 달러 대비 7위안으로 간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쭉 봤을 때 어때요? 이때가 최고점이 6.96이고요. 지금 6.95에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6.96을 넘어가면 7위안이 되는 거죠. 분기점이 이제 7위안이 되게 되면 뭔가 하나 또 강하게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꺾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60일선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게 상승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꺾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이때처럼 2007년 어때? 2017년 이하나가 한번 꺾어주는 것 같아요. 이때도 엄청 힘들게 했었죠. 2016년 꺾어주니까 증시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증시 상승을 이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했죠. 올해 이렇게 이하나가 이렇게 달러 대비 약세, 달러 강세, 이하나 약세니까 올라갑니다. 이게 내려가던 게 이하나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꺾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시장 안도 흐름으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능엄마님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하나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하나가 여기서 안정된 흐름이 나와야지 시장도 다시 이렇게 하락해야지 하락해야지 증시도 이제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쯤이죠. 이때 불만이 많았죠. 중국의 무역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뭐 관세도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도리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서 관세 부분을 다 상쇄해 버리죠. 이만큼 이제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한 차선으로 얻어들이는 이제 달러 대비 그런 부분에서 이런 한 차선에서는 중국이 이익이 돼버린 거죠. 이익 부분에서 그런 부분 되는데 이제 항상 트럼프는 이 꺾어주기 원하는데 도리어 압력이 가해지니까 도리어 이하나는 올라가 버려가지고요. 달러 대비해서 이하나 약세로 이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서 이런 부분이 또 불만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그냥 뭐 놔뒀으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무역 갈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에서는 뭐 중국에서 아직까지는 뭐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도리어 이렇게 이하나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미국은 계속 적자죠. 적자 기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더 하나고 이렇게 안 올렸으면 그 무역 적자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아이러니하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킴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7위안을 돌파하고 간다면 뭐 증시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시에 호재가 되려면 여기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미중 무역에서 어느 뭐 완화되는 그런 센스가 나와야지 꺾이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죠. 고생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꺾어줄 만도 한데 이렇게 보였고 이제 올라왔으니까 꺾어주는 만한데 그래서 여기서 계속 움직이니까 모두가 힘든 구간이 있는 거죠. 여기에 꼭지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모두가 힘든 거죠. 중국도 힘들고 한국도 힘들고 신흥국도 힘들고 여기 꺾어줘야지 내려와야지 트럼프도 좋아하고 시장도 좋아지고 그러겠죠. 환율 보면 참 아쉽죠.
네, 뭐 잠깐 이제 지수랑 뭐 환율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했고요. 네. 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더 추가한 거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무역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한번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벗어났죠. 내년 4월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벗어나는 보였고 다시 한번 체크하면 오늘 이제 시장 급락의 배경 중 하나는 이런 부분이죠. 미중 무역 분쟁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뭐 G20 때 뭐 시딩핑과 좀 회담 통해서 좀 이어갈 그런 기대감도 만들어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좀 기대감도 많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그런 미중 무역 같은 부분 이렇게 이슈가 됐고요. 또 또 미국의 또 군함이 남중국해를 또 통과하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또 유로존에 이제 이탈리아 재정 적자 관련해서 유로존에서 네. EU에서 이제 재정 적자 이런 부분을 다시 지금 이제 GDP 대비 적자가 한 2.6% 정도 되는데 그걸 축소하려고 하는데 뭐 이탈리아 정부에서 또 말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된 거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악재가 됐고 또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 신흥국도 이렇게 안 좋은 모습에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은 이제 밑바닥에 상존 이렇게 딱 있죠. 악재로 딱 돼 있는 부분이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채금리, 또 다가오는 이제 10월 6일날 중간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이제 또 뭐 싱가포르의 어떤 국부펀드 이제 테마스에게 이제 셀트리온 매각을 했는데 이제 전일 한 8% 정도 8% 정도 할인율을 받으면서 또 악재로 작용했죠. 그래서 시장에 좀 이런 부분이 계속적인 악재가 상존되면서 이렇게 좀 폭락이 온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여기서 이제 팩트를 보면 뭐 지금 뭐 미국의 뭐 실적 우려 4분기 때 우려감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동안 이제 감세를 통해서 좀 많이 실적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이 좀 미국의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안 좋은 상황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반영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아직 2.0에서 2.25죠. 어떻게 보면 적응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금리가 높은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적응하면서 어떤 시장에 적응하면서 계속 가야 될 부분이고요. 미국의 국채금리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3.5를 넘어가지 않으면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장기금리, 단기금리에서 역전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크게 이혼 요인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10월 6일날 중간 선거 관련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간 선거 때문에 뭐 미중 무역 부분에서 강하게 어조가 나올 것 같고요. 신흥국 관련해서 뭐 지금 사우디 관련해서도 지금 불거졌죠. 왕세자가 반체제 언론인을 또 어떤 이제 죽게 했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사우디 제재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어렵게 시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재정 적자는 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지만 전체 흐름에서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은 계속 좀 시장을 어지럽히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완전히 완화돼야지 좀 시장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야지 이하나 환율도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뭐 지난번 했던 내용인데 잠깐 언급을 다시 했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거에 대한 그런 궁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검해 보면 일단은 2017년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 신흥국 동반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이 미국의 S&P 500 지수를 빨간 이 선이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이 검정선이 코스피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이렇게 같이 상승을 쭉 했습니다. 네. 거의 뭐 금리 인상도 이렇게 반영되면서 네, 같이 커플링하면서 쭉 갔던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네, 올해부터 해서 미국의 성장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이때 한번 하락 한번 했었죠. 한번 같이 하락했었죠. 이때가 이제 기술주, 뭐 IT 기술주들이 한번 같이 흔들리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갔어요. 이때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부분이 이제 미국의 무역 보호 정책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그래서 6월 달부터 이제 했는데 이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관련해서 전 세계 뭐 한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 멕시코 그런 무역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자국을 보호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어렵게 이어갔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코스피도 그런 무역 관련해서 이슈가 없었다면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 이렇게 받았겠죠. 비슷하게 더 올랐겠네요. 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갔겠죠. 이런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 정도 조정받았다 봤을 때 이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제 기술주였죠. 애플도 더 많이 올라갔고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뭐 잘못 나온 것도 아니잖아. 잘 나왔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한국의 IT 주들도 양호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만큼 갈 수 있나. 근데 미중 무역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반대로 이게 꼬꾸라진 거죠. 이제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점까지 이런 상황이고 중간에 또 신흥국이기 뭐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 공화국 뭐 신흥국 2기가 나왔죠. 그만큼 뭐 이제 무역 갈등 그런 부분이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또 괴롭히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미중 무역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또 경기가 둔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억눌려 있는 이렇게 6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딱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꽉꽉 눌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2019년을 미국으로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이제 될 것 같고요. 인프라 투자.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이렇게 집중된다는 점 있고, 이렇게 미국의 경기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아직까지 호조세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려감은 있지만 그 우려감은 아직 경기 호조가 꺾였다는 것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긴축을 계속 지속하고 나가고 있죠.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어보니까 일자리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사람이 모자른다 하죠. 지금 그만큼 이제 호황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미국으로 투자 자금이 이제 집중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일단은 이제 제가 장기 채권 금리가 10년물, 단기 금리 채권 금리가 2년물. 그래서 역전되는 현상이 났을 때 2000년에는 너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가 역전 이후에 바로 하락을 보였지만 이게 이제 천천히 올릴 경우에는 봤을 때는 이제 10년물이 단기 금리가 10년물을 앞질러 버렸을 때 이후에 S&P 500 지수가 한 1년 6개월 정도 이후에 어떤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23% 정도 상승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인프라 투자가 계획도로 나가고 경기 호재세가 나고 이제 미국으로 투자 자금 들어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내년까지 한 번 더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환경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한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네, 지금 현재 어려운 구간에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원화 약세가 지금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되는 그런 보인다면 이제 좀 원화가 약세됐을 때 이런 배경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원화가 약세, 아까 우리가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꺾여질 때가 이제 약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약세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세로 전환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원화 약세가 전환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강세로 이제 원화 강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이제 나와줘야지 좀 더 애국 수입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어제하고 그제해서 중국이 부양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에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재료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IT주 투자 심리 개선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제가 계속 IT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해서 봤을 때 1분기는 이렇게 1분기 2019년 1분기에는 이제 IT 관련해서 이제 비수기가 진입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반등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2분기에 만약에 이제 IT주의 실적이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등 흐름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반등하는 걸 보인다면 내년 2분기에 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유는 전체 이제 ITG 반도체가 이때 1분기 비수기를 지나서 2분기에 진입했을 때 실적에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이 한 2분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이제 2, 3, 4 이제 호황기 3분기에 이제 호황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닝 모멘텀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내년 같은 경우 보면 일단 미국의 선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신흥국도 중국의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죠. 네, 이렇게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악재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고요. 전체 이제 2019년에 봤을 때 미국이 어떤 경기가 침체될 것보다는 이제 신흥국 이익가 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워낙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이기보다는 미국은 자금 끌어들이니까 더 좋은 흐름이 되겠죠. 경제 면에서 투자 면에서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좀 침체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이런 신흥국 쪽은 내년에도 좀 지속적으로 어떤 이기 관련 우려감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선진국이 일단 미국이 이기가 오기보다는 신흥국 쪽에 이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기가 오면 어떤 이제 그때 뭐 10년 주기에서 이기서 그런 부분에 휩싸일 수가 있는데 차라리 이기가 신흥국 쪽으로 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파급력이 적기 때문에 뭐 신흥국 쪽에서 이기가 오는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신흥국 이기가 계속 괴롭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이제 성장 정체 우려가 이렇게 이제 지속될 것 같고 원화 약세가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악조건의 흐름에서 본다면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뭐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4차 산업 관련 종목들 기술주가 이제 계속 좀 상승 주도를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미국의 일부 기술주의 조정 이후에 지금 계속 상승을 이어가다 최근에 이제 어떤 기술주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제 2018년에는 지금 신흥국과 선진국이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다는 부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글로벌 자금이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미국에 좀 더 또 계속 유리한 조건의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신흥국과 신흥국 증시하고 채권 쪽은 계속 불안 심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 2019년도에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이제 반도체 쪽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 그런 종목들이 한 2분기 정도에 이제 선반영되죠. 그러면 1분기 정도에 이제 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에 어떤 흐름이 예상되냐에 따라서 좀 주가가 지수가 반등하거나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이렇게 좀 풀릴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이제 제한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 쪽이 워낙 이익 부분에서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줘야 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코스피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 계속적인 내용은 이제 반복해서 말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내년 2분기가 중요한 어떤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내년 2분기 정도에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입장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결국 이제 10년의 이 기설이 정말 올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이제 정말 이기가 오려면 어떤, 금융 쪽에서 이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 쪽에서, 투자은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정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는 미국의 금융 쪽이 무너져야지, 어떤 이제 어떤 1년 정도 고생하는 흐름을 줄 수가 있는데, 현재 보면 이게 올려면 어때요? 지금 미국의 경기가 어때요? 나쁘지 않죠. 지금 좋은 상태죠. 아직 뭐 우려감은 있지만 지금은 미국의 경기는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유럽 쪽에 경기가 침체됐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죠. 뭐 일본도 지금 좋은 모습에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신흥국 쪽에서는 지금 뭐 이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10년 어떤 그 미국이 많이 올라오고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글로벌 이제 경기 침체보다는 신흥국 이기 쪽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흥국에도 중국이 포함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워낙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만약에 마지막 큰 이익이 온다면 중국 쪽에서 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 중국하고 이제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간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관문이 홍콩 쪽이죠. 이제 홍콩에서 그래서 중국이 이기가 오면 홍콩 쪽의 이기가 같이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달러가 되겠죠. 기준은 달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중국이 3조 달러 갖고 있는데 3조 달러 지금 예안 보유고 갖고 있죠. 이런 예안 보유액은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차곡차곡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수출해서 쌓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이걸 무역 관련해서 이제 흔들어 놓으면서 이걸 줄이고 싶은 거죠.
중국을 지금 흔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워낙 너무 잘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역 면에서 크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이제 군사력이죠. 계속 말은 듣지 않죠. 계속 자기 목소리 내면서 남중국해 여러 가지 나라의 영토를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무기 개발도 하고 있고 이런 군사력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해서 과거에 소련을 무너뜨릴 때도 이렇게 했고 그때 당시 소련하고 일본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혔죠. 흔들어 놨죠. 예, 어느 정도 경제에서 종속국으로 어떤 흔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그때 한번 미국의 어떤 이제 무역에서 괴롭힘을 당한 이후에 한 잃어버린 20년 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신흥국 쪽에서 미국이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긴축 재정을 이어가고 어떤 이제 통화 면에서 통화 정책 면에서 긴축으로 가고 이렇게 달러를 계속 흡수해 가게 되면 결국은 신흥국 쪽이 이기고 올 가능성이 거죠. 그러면 정말 미국이 이기고 와야지 전체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리먼 사태처럼 올 텐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의 주가를 봐야 됩니다. 네, 과거에는 주가가 엄청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보면 지금 어떤 S&P 500 지수의 그 수익률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봤을 때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하단 아래쪽에 지금 다른 이제 S&P 500 평균 지수보다 상당히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제 레버리지 관련해서 위험한 구간에 가 있다면 어떤 지수에 비해서 이 골드만삭스 같은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어야지 또 고평가를 통해서 좀 이기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상품이 이게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전 세계 이제 신용 경색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관련 투자 상품 관련해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10년 이기선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시장에 우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은행을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가 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은행들이 무너져야지 결국은 이제 금융 쇼크가 오면서 전체 이제 이기가 강하게 한번 오는데 지금 현재 미국 투자은행은 아직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버블이 금융 안에 이렇게 이제 자산 가격에 이제 버블이 지금 크게 형성되지 않다는 거죠. 금융주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이제 경기 꼭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경기 확장에서 침체로 넘어갈 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이제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이제 저성장을 보이는 흐름을 보여야지 침체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죠. 물가가 너무 높다거나 성장이 안 좋다거나 그런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뉴스도 봤는데 워낙 지금 미국의 이번 주에 GDP가 발표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나오는데 아직까지 성장은 잘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물가도 어느 적정선에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물가 지수가 2.6 정도 된다고 그랬죠. 2.6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도 아직 완전히 꺾여져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같은 경우도 물가가
네, 2점, 예, 일단 2.7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태인데요, 물가가. 근데 경기 선행 지수도 좀 100 이하에 있지만 99 사이에 지금 완전히 뭐 꺾여져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뭐 세계 지금 경제 성장률도 네, 뭐 양호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은 나오지 않은 모습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신흥국 쪽에서는 워낙 물가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여기서 2점 몇 그렇게 표시하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뭐 그 17 뭐 물가 상승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흥국 쪽에서는 안 좋은 신흥국에서 안 어떤 이익이 오면 신흥국 쪽에서 올 이익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은 OECD하고 미국에서는 아직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나타나야지 미국과 OECD 국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 사이클을 말할 때 이제 침체가 오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어떤 금리라든지 금리를 인하하고 그래서 어떤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단계를 이어가죠. 경기 회복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확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확장 국면에 있죠. 그래서 이 확장 부분 넘어가는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넘어갔을 때는 결국 침체로 가는 그런 관문인데 지금 확장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결국 신흥국 쪽 터키 같은 그런 나라들은 좀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쪽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과 OECD 관련해서는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봤을 때 네. 어떤 이제 미국 투자은행의 주가 레버리지하고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어떤 위기설에 대한 10년 주기 위기설에 대한 아직은 진입하는 모습은 아니다. 침체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장이 이제 진입했을 때 보면 아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10년물 장기 금리하고 이제 단기 2년물 단기 금리가 있는데 2년물 단기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앞질러 갔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앞질러 가지는 아직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에 이제 10년물 그러니까 2년물 채권 금리가 10년물을 한번 앞지르고 간 이후에 다시 금리차가 플러스 돌았을 때 시점에서 이때 IT 버블에 한번 고생 한번 했었고요. 이때 2007년부터 해서 9년 초까지 해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리차가 한번 이때 2년물 금리가 10년물 앞질렀을 때 한번 있었고요. 2006년 7년 이후에 7년 이때 한번 2년물 금리가 10년물을 앞질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 토닝 포인트를 딱 지표로 봤더니 이제 2년물이 앞질러 있다가 10년물이 다시 앞질러 가는 시점부터 해서 이때부터 주가가 좀 대세 하락장으로 갔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채권 금리로 봤을 때는 아직은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모습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A 주식에서 봐야 되겠죠. 아까 S&P 500 지수 뭐 이렇게 좀 역전 이후에 1년 6개월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간이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연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는 좀 상승을 보였던 흐름이 그래서 이제 끝나갈 시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가 2년물이 10년물 앞지른 이후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이면 이때가 진짜 대세 하락장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정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가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10년물 금리 봤을 때, 2년물 단기 금리가 10년물을 돌파를 했다는 이야기 나오면 한 번쯤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지만, 네, 다시 이런 부분은 1년 한 6개월, 5개월, 3개월 이후에 다시 10년물이 앞질러 갔을 때는 예,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예, 뭐 10년 이기설에 대한 아직 해당 구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가정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상해 본다면 예, 2019년을 지나서 나올 수가 있겠다. 2020년에 이기가 한번 올 수도 있겠다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가 오게 되면 신흥국 쪽에서 올 것 같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가 이건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쭉 한번 이제 장기적으로 3.5%까지 올릴 것 같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2.5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인내할 수 있는 금리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금리가 뭐 이때 2기가 올 때 보니까 5%대 진입했을 때 이후에 버블이 생기면서 조정이 이렇게 어떤 시장도 2기가 한번 왔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2점 쭉 인상하고 난 이후에 봤을 때 아마 장기적으로 3.5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4점 뭐 더 그러면 4점을 넘어가겠죠. 그래서 4%를 넘어간 시점부터는 예, 그때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예, 언급해 봅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네, 네, 설명드릴 때 좀 딱딱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체크를 해서 시장에 워낙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다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킹해 보는 거고요. 2.2 정도의 금리는 아직 우리 같은 경우는 1.5죠. 아직까지는 감내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무역 갈등 결국은 네, 이런 부분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이제 무역 관련해서 이제 진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서로에게 불리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봐서는 이제 11월 달에 G20 때 이제 만난다 하는데 지금 으름장을 나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상관없다. 더 중국을 더 좀 괴롭히겠다. 아직 중국은 더 고생해야 된다. 계속 그런 언급을 하죠. 네, 그럼 계속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좀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협상으로 가는 과정이죠. 협상. 우리가 어때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 관련해서 작년에 또 힘들었죠. 2017년도에 1년 내내 뭐 핵하고 미사일 쏘고 뭐 서로 어때요? 뭐 항공기 뜨고 엄청나 힘들었죠. 극과 극을 다르다. 예, 극과 극이었죠. 극과 극에서 방향 턴하니까 어때요? 지금 뭐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막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힘든 과정이지만 협상도 안 하겠다 뭐 어렵게 하지만 결국은 협상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되겠죠. 그러면 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로 불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면 이때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미중 무역도 한 1년을 본다면 내년에 봐야 되겠죠. 내년 정도에. 그래서 협상으로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 어차피 중국도 버티다가 협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오겠죠. 뭐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부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4분기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좀 협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대외적인 불확실성 우리가 봤을 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뭐 기업이 도산해서 시장이 흔들린 게 아니죠.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부분 대외 변수에 의해서 지금 시장에 억눌려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남중국해 이런 부분도 어떤 대외 변수죠. 네. 결국은 협상으로 가면 소멸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 입장, 채권 금리 이런 부분은 어떤 이제 우리가 적응해서 가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이탈리아 재정 이런 적자 부분에서도 어떤 뭐 정치적인 협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일단은 이제 금리 부분하고 신흥국 관련해서 항상 A주시에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단기적인 어떤 악재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6개월마다 지분을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후 지금 10월 달이니까 내년 4월 말 정도 4월 정도에는 또 이런 바이오 관련해서 이런 테마색이 또 매도하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에는 또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달력에 표시를 좀 해놔야 되겠어요. 저도. 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흐름에서 보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애국인들 뭐 이렇게 이제 기관들에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또 어떤 이제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로 갔다는 점에서 시장의 흔들림이 상당히 컸다는 부분을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악재들은 대외 변수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기업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고 뭐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 대비해서는 플러스가 되고 있지만 이제 올해 연초에 예상했던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흐름이 있고요. 워낙 시장이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워낙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주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돼야지 전체 흐름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아까 말했던 좀 눌려있던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높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리적인 영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뭐 힘든 구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보면 공시 내용 보면 공매도 가열 공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엄청난 매도를 때렸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가열 금지 종목들이 많이 쏙쏙 나왔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를 이용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만큼 다 보니까 종목들이 우수수 같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모두가 힘든 그런 구가 있는데 일단 뭐 연기금에서 이제 공매도 물량을 대여하지 않겠다고 이제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이슈인데 연말까지 빌려줬던 종목들을 주식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 일시 중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트를 봤더니 그래서 또 언젠가 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오면 언제 또 갑자기 조용히 또 대여를 하겠죠. 그래서 대여를 할 것 같고요.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도적 업종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남북 경협주 보면 일단 장기적으로 가버렸죠. 예,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이유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다음 11월 6일 날 선거가 있죠. 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치중해야 되니까 선거에 해야 되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지금 크게 시간을 할애를 못하죠. 선거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남북 고위 아니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어떤 조정을 해 나가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가 중요하니까 선거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좀 느슨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서 장기전으로 가버린 거죠 지금. 장기전으로 가면서 좀 재료는 소멸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서 뭔가 약발이 이제 약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뭐 농업이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좀 남북한이 만나니까 그런 부분 관련 정보도 또 급등하고 그런 양상이 나오는데 약발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어요. 함께 같이 가지 않고 어떤 경협의 해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떤 철도면 철도 관련해서만 가고 전적으로 해서 함께 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업종 관련해서 업종별로 업종 철도면 철도 도로면 뭐 도로 건설 시멘트 그런 정보들 움직이고 농업 관련해서 또 남북 고위급들이 만나면 관련해서 그런 농업주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약발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업종별로 지금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진입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하면 그때도 단발성으로 한 번씩 올라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좀 더 힘있게 가려면 결국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회담 날짜와 거기에 따른 중요한 의제들이 딱 선정됐을 때 그때는 좀 더 약발이 좀 더 강하게 더 맺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소식에 따라서 단발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의제가 결정됐을 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도 장기적으로 갔기 때문에 경협에 관련해서는 어떤 약발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남북 경협주도 최근에 유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증,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증 가면서 급락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이 블록딜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이슈는 일단은 어떤 종목의 개인적인 종목의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악재로 우리가 일단 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이제 테마색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테마색이 물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지속적으로 많이 투자 대비 많이 좀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10년을 투자해 놨습니다. 테마색이 10년을 투자했으니까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해수에 가는 투자에 대한 해수 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몇 개월마다 한 6개월 정도마다 지금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도 나왔으니까 6개월 후에 또 셀트리온이 또 지분 테마색에서 지분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초에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바이오 종목들이 또 나중에 반등해서 올라가게 되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그런 악재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제 일단 하반기에 이제 임상 관련 소식하고 내년 초에 많이 또 몰려 있죠. 그래서 일단은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고요. 그건 낙폭이 가대했다는 점도 어떤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 화장품주 있는데 뭐 요즘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따이공 규제 이후에 내려간 점이 있었고 최근에 뭐 중국 화장품 단체 관광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예, 그럴 것 같아요. 중국이 화장품도 베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예, 한 1, 2년 지나면 어떤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잠식해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로컬 업체들을 많이 지금 키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제 화장품 위에서 예, 좀 많이 캐치해 나갈 것 같은데 참 가능하면 이제 ODM 쪽, ODM 쪽만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카지노는 파라다이스는 예, 그래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양호한 이제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카지노주는 예, 이렇게 좀 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관련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엔터 미디어 쪽. 그래서 엔터 미디어 쪽.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글로벌 무역 전쟁하고 또 이슈에 벗어나죠. 네, 뭐 게임주도 있는데 게임주 이제 신작 게임주 신작이 모멘텀이 되죠. 그래서 어, NC 소프트, 넷마블 네, 그런 종목들이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신작이 나오니까 신작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T 반도체는 상당히 지금 뭐 실적이 잘 나와도 꺾여져서 가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반도체 주가도 보면 3분의 1 정도 수준, 뭐 어떤 종목이 4분의 1 수준까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아마 이제 내년에 수익 면에서 내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IT 반도체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A 주식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려감 때문에 눌려 있는데 실질적 뚜껑 열어봤더니 양호한 흐름이 나온다면 특히 이제 내년 1분기에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1분기 만약에 1분기 실적에서 양호하게 나온다. 그러면 네, 반도체주가 한번 다시 이렇게 흐름을 탈 것 같고요. 네, 디스플레이는 아직 OLED 관련해서는 아직 큰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LG 디스플레이에서 본격적으로 좀 투자했을 때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투자했을 때 OLED 관련해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는 네, 계속 말하지만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뭐 주중에 많이 지난주부터 해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섹터는 계속 꾸준하게 지금 계속 봐야 될 업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MLCC 관련해서 이제 반등 나오고 삼성전자 그러지만 삼성전기 하지만 일단은 네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공매도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G 관련해서는 큰 종목만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SK텔레콤, U+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5G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 어떤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적면에서 좀 양호한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선주는 최근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유가가 다시 돌아서야지 반등을 할 것 같아서 조선주 어느 정도 조정 받았기 때문에 유가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이야기 나온다면 기계업종, 두산인프라코아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워낙 뭐 그 은행주, 보험주들이 반등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뭐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종목들 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부분은 이제 돌파 한번 시도가 나왔는데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반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수급적으로는 어떤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지 않았고요. 네, 이제 개인들의 약간 이제 어떤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은 21선, 61선, 102선에서 어느 정도 좀 배열을 좀 맞춰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나중에 조정이 나온다면 올라갈 때도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 최근 고점을 돌파해 준다면 이 매물대는 이제 보고 이때에서 한번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매매했었는데 이때 44,700, 45,000원까지 한번 갔었네요. 한번 이때 전기차 섹터가 한번 움직일 때 그랬고요. 이때가 이제 꺾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2019년, 2018년의 의무에서 2019년으로 전기차 생산 대수 의무를 연기하면서 이렇게 내려왔고 또 테슬라 쪽에서 또 문제가 있으면서 이렇게 조정받았는데 이때 구간을 봤을 때는 전기차 섹터는 이때쯤 한번 가겠죠. 45,000원대까지는 한 번은 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워낙 안 좋으니까 못 가는데 일단은 저항대가 1차가 이제 최근에 뭐 33,000원대이지만 여기를 뭐 다시 이제 돌파 올라간다면 이 라인대를 보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도이치모터스 일단 뭐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내려서 장전에 실적 발표하는 바람에 갭상승 해가지고 올라가 이렇게 해서 안 좋았는데 장중에 왔으면 그나마 좀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내렸겠는데 장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갭상승하면서 올려줄 주체가 없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 버렸는데 일단은 뭐 실적이 뭐 크게 내년에는 750억 750억이면 시가총액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6천억이 나와야 된다는데 지금은 1,500억도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본다면 뭐 2배 가도 지금 2배 가도 뭐 크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 워낙 시장이 이래서 그러는데 나중엔 이 라인 정도에서는 아마 지지해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 그래서 60선 부근에 끝났는데 내일 양봉이 쭉 나와준다면 한번 이때는 또 비중을 더 한번 더 추매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가게 되면 6,800원 사이에서 6,500원이 넘어간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라인에 올라오면 일단은 저항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직선을 쭉 타고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기보다는 한번 쭉 가다가 쭉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온다든지 그런 흐름을 예상돼 볼 수가 있겠죠. 네, 메디스포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라인을 일단은 이제 어떤 리스크 관리로 보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5일선은 쭉 등락을 보이는데 등락을 보이는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를 벗어나면 좀 더 이제 조정이 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정해놓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반등 왔을 때는 일단은 지금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61선, 21선 이렇게 딱 왔는데 모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이제 어떤 수렴의 패턴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선, 120선 쭉 내려오겠죠. 61선 이렇게 하고 20선 이제 왔죠. 여기서 주가가 이 사이에서 움직여 준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5일선 돌파 올라간다면 어떤 매물을 그동안 이제 하락에서 어느 정도 추세에 잡아가는 그런 패턴을 봤을 때 모아진 상태에서 올라가 주면 또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수렴에 가는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61선 이렇게 21선 쭉 내려오고 120선까지 내려오면서 어느 수준에 또 수렴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보는 거고요. 에코프로는 뭐, 이제 상담이라든지 여러 이제 계속 많이 우리가 분석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그래서 추세선을 딱 봤을 때 이제 이번에 조정 났을 때가 이제 저점이었죠. 이제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거죠. 고점을 쭉 그어 놨더니 정확하게 오늘 고점 찍고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 추세를 타고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쭉 타고 가는데 조정 나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좀 어떤 레벨업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으니까 또 쉬어가게 되면 어떤 수준에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조정이 나오면 어떤 이 파동을 추세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어떤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어느 선에서는 조정이 나온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캐파가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삼성 SDI 흐름과 이제 유심히 봐야 되겠죠. 삼성 SDI. 삼성 SDI도 이제 추세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뭐 시장에 엄청 흔들림 오더라도 이 120선을 지켜 타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이 60선을 지킬 수도 있을 것 같고 100선도 내려올 수도 있는데, 시장에 따라서. 근데 결국 이제 120선 찍고 5일선을 딱 타는 시점 나와준다면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자리가 들어올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120선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추세에서 흐름에서 이제 120선을 지켰기 때문에 120선을 지지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지 가운데 20선 쭉 내려오니까요. 20선을 이제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어느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후선 같은 이제 좋은 20선 돌파하고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다시 오늘 밀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라인, 최근에 이 아랫골이 계속 달아줬던 이 라인 10,000원선을 지켜주면 올라가주는 나온다면, 다시 20선 되살아난다면 좀 더 이제 어떤 하방에 대한 안정권, 어떤 지지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조정이 더 나왔다 그러면 이 저점을 지키는 의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최근의 저점. 그래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이제 20선 탔을 때를 터닝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일단은 여기서 20선을 재탈환하는 흐름 나와줬을 때 어느 정도 이 아래에서 지지력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추세선상 보면 일단은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점은 이제 긍정적이니까 이 라인에서 한 10,000원선하고 연결되는데 10,000원을 지키는 흐름이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점은 이제 긍정적인데, 시장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10,000원선을 찍으면서 20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지
어떤 이제 바닥 흐름을 확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어떤 흐름을 보인다면 이 패턴을 봤을 때는 이제 거래가 한번 실린 자리이고 이 때문에 어떤 12,000원대에 진입하면 또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엔터 쪽으로 하면 SM 뭐 추세가 이동평균선 수렴 과정 마친 이후에 그때 이제 매수할 때도 수렴 패턴이었는데 이제 잘 흐름을 타죠. 그래서 정배열로 되어 있고 60선 100선이 있다 보니까 시장 조정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 돌아가면서 때리죠. 그래서 한번 조정 나왔다가 60선 자리에서 다시 추세를 복귀하면서 흐름 타고 있어서 전고점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힘을 이제 실지 못하는데 이 5월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월선을 지지받고 가진 다음에 전고점 이제 돌파가 형성될 것 같은데 만약 밀리면 좀 쉬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선을 또 깨고 내려면 이 61선을 다시 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이제 60선 깨고 내려가게 되면 좀 안 좋죠. 조정이 길어질 다시 조정 구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조정이 나오면 60선은 꼭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1선까지 내려서 올라가주면 더 정거점 라인 돌파하면 좀 더 이제 긍정적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0선과 5일선을 보유자라면 5일선을 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은 이제 20선과 60선을 가지고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온 드래곤 같은 경우도 20선 돌파 이후에 60선, 120선에서 정배열되어 있긴 하죠. 26, 21, 61, 120선에서 한번 돌파 이후에 지금 5일선을 쭉 지지받으면서 21선과 5일선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반등 나오게 되면 최근에 이 고점 부근이 12만원 안 되는데 이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정리를 좀 지금 봤을 때 정리해야 되겠죠. 이게 종목이 가리고 그러겠네요. 잠깐만요. 제거됐습니다. 네, 스튜디온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번 짧게 대응해 볼 수 있겠죠. 한 12만원 근처까지 여기 지지에서 반등 올라오면 이런 부분에 한번 대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만원 계속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이제 수렴을 해가고 있잖아요. 21선, 61선, 이게 120선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과정 중에 올라가게 되면 한 번쯤은 어떤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수렴을 해가고 있는 부분은 지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물망 차트를 보면 일단 모아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때 한번 모아진 이후에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스튜디온 드래곤 봤고요. 크리스탈 한번 60선에서 한번 찍고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과 어떤 이제 플랫폼 기술이 이제 되는 기업이라고 제가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5일선을 계속 저항받죠. 계속 아침에 올랐다가 밀리고, 그래서 5일선 저항받다가 이날 돌파를 하죠. 또 순식간에 돌파하죠. 참
그런 상황에서 또 5일선 쭉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일선을 지금 타는 점은 이제 긍정이면서 5일선은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한번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5일선 깨게 되면 이제 갇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0선과 60선에서 내려오면 뭐 이런 자리에서 시장이 한번 깨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1선, 61선 자리에 내려오면 어떤 다시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깨고 내려서 5선 다시 진입하면 그때 진입 가능해 보이겠죠. 어느 정도 만약 조정이 나왔을 때 이야기고요. 그래서 5일선을 지키고 20선 다시 돌파하고 내일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겠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항이 되는데 여기 이제 봤을 때 이제 강한 매물대로 봤을 때는 이 라인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페트론도 이제 이제 플랫폼 기술 중에 하나인데 어젠가 반등하고 오늘 또 내려와 버린 것 같아서 페트론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은 어느 정도 이제 페트론도 어떤 이제 저점을 형성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급락 나왔다가 밀고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5일선을 지키는 흐름이에요. 네, 20선에서 타고 올라왔으니까 장중에 살짝 밀렸다가 다시 반등에 올라오는 모습인데 뭐 좋은 흐름 중에 한번 내렸던 것 같아요. 뭐 H7B는 제가 임상 3상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60일선, 20선 내리고 어떤 수렴에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60일선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네. 즉, 이해는 안 보이시죠? 이제 제거해드렸는데 근데 김선이 안 보이시죠? 잠깐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HLB는 제가 임상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H7B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재료가 있으니까 내려내지 않고 이제 기대감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60일선, 20일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 20선 이제 돌파하고 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을 탄력을 받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60일선은 중요한 지지력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20선은 이제 저항이니까 여기 돌파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라가게 되면 12만원대 오게 되면 좀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임상 3상 관련해서 대형 호재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12만원까지 돌파하려면 이제 거래량이 실리겠죠. 거래량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면 돌파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자리에 가게 되면 14만원까지 가게 되면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원까지 한번 갔었는데 이때는 이제 저항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20선과 60선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 흐름에 나온다면 또 중요한 또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올 바이오 파마도 일단은 저점 이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거기 숙이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네, 아니면 아래 걸 다는 양봉 모습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하단을 지키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저점 라인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21선에서 60선 돌파해야 되는데 21선을
이 라인을 벗어나면 위험하다고 먼저 이때도 언급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5일선을 계속 지금 저항받고 있죠. 그래서 쭉 5일선 흘러내려오는데, 뭐 그동안 이제 내용인즉슨 엄청 이제 실적이 좋았고, 이때까지 85만 원선까지 6만 원까지 올라갔죠. 예, 가짜 보톡스가 좀 활기를 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피해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좀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뉴스를 좀 본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런 부분이 다시가 좀 해결돼서 좀 물량이 좀 증가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수출 물량에서 보톡스 관련 물량은 뭐 증가보다는 좀 감소했다는 게 이제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루 5일선을 결국 이제 메딕톡스가 갈기 위해서는 이 5일선을 안착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하루도 지금 안착하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국인 수급도 그렇게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애국인이 줄기차게 매도하면서 기관이 간혹가다 매수하는데, 애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 5일선 회복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메딕톡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뭐 LNF가 뭐 그전 뭐 좋다는 이야기로 지금 많이 올라서는 상승 추세였을 때 꺾이고 옆에 횡보하고 이제 한번 내려오면서 추세가 이제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추세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21선 지금 저항받고 있으니까 21선을 안착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에 외국인이 좀 사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5일선 지키면서 21선 오니까 20선을 올라타면서 어떤 이제 골드 크로스 자리하고 하락 추세 선상에서 쭉 찍어봤을 때 20선을 이제 벗어남이 중요할 것 같아서, LNF는 21선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도 다 그어놨죠. 이 선, 빨간 선 있죠. 그래서 이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뭐 공매도가 대폭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소했는데, 외국인 수가 오늘 같은 기관까지 기관에 사다가 팔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결국은 이 저점이 밀려내려면 안 되겠죠.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흐름 나와야지 다시 20선 돌파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산마군대에서도 지금 오늘 딱 영향받았는데, 지금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날랑 말랑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시 20선 다시 재탈환해서 올라가주면 좀 더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이용한 61선짜리까지 한번 짧게 대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뭐 시장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된 것 같은데, 뭐 오늘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 이야기 않고 종목 중심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장이 계속 급락이 나와서 계속 시장을 점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